맡게 된 안산시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언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2025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힘찬 항해를 위한 2025년 주요 시정계획 및 비전에 대한 이민근 안산시장님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님께서 주요 시정계획 및 비전에 대하여 브리핑해 주시고 바로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브리핑 20분, 질의응답 40분, 약 1시간 정도이며 질의응답은 시간 관계상 11시까지 계약하고 있사오니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시장님 주요 시정계획 및 비전에 대하여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안산의 비전을 함께 말씀드리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선 우리 부시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근호 정책실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가 비서실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도원주 기획경제실장입니다. 문화관광부 우리 박종호 국장님이십니다. 우리 정승수 우리 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민 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장덕준 국장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최충렬 우리 산업지원본부장 함께 하셨습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김재승 부시장님 중심으로 저와 함께 시를 이끌고 계신 분들이 훌륭하기 때문에요. 늘 든든한 마음 갖고 안산 시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어가는 안산시장 이민기입니다. 안산의 미래비전을 토대로 혁신적 변화를 이끌었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한 해였습니다. 민생 영역 전반에서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기틀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살고 싶은 명품 주거도시, 사통팔달 교통도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첨단 산업도시, 글로벌 교육도시, 여유롭고 쾌적한 그린 에코도시 등 6가지 아젠다를 담은 2035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될 미래 안산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운영 등으로 골목 상권 활기를 불어넣으며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 인재 경쟁 시대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작년 6월 안산국제 학교 설립을 협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엉곡고 자유형 공립고와 엉곡초 학교 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됐고 고려대 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를 유치해 고급 인재와 일자리가 넘쳐나는 자족도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올 한 해도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호흡하며 가시적 변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안산시는 도약, 기회, 성장, 공감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도약의 기틀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선 안산의 현안이자 인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제조 중심으로 성장했던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인구 감소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는 단순히 숫자의 감소를 넘어 도시의 경제와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 공급과 택지 개발, 대규모 개발 사업, 경제 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통해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만 명의 인구 유입을 이끌겠습니다.
그 감소의 고리를 끊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만여 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장상 신길 2 공공주택지구는 보상이 완료된 일부 구간부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약 5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안산 금포의왕 공공주택지구는 올해 지구 예획 승인이 완료되면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업 유치와 투자가 넘쳐나는 미래형 도시로 만들어 인구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80블록과 구 해양과학기술연구원 부지는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탁월한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도시 성장을 견인할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초지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안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이에 걸맞는 앵커시설을 도입하겠습니다.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주성, 자족성, 관광 활성화, 개발 환경의 4대 전략과 11대 비전 사업을 통해 대부도를 인구 5만의 자족형 관광도시로 조성할 것입니다. 대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대부도의 교통 정체를 개선하고 경기 서부권 SOC 대개발 사업과 시아오 마스터 플랜이 실현되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아가겠습니다. 어촌 인프라가 확충되면 대부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신선한 먹거리 제공 등 대부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모든 사업들 원활히 추진해 안산시 인구를 과거 72만 명의 정점으로 회복시켜 우리 시의 부흥기를 다시 되찾겠습니다. 지역 인재들이 우리 시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지역의 산업과 경제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자연스럽게 도시는 부유해지고 외부 인구 유입으로 새로운 부흥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올해 3월 개원하는 고대 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를 시작으로 지역 인재들이 우리 시를 떠나지 않고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부도에 조성되는 경기 안산국제학교도 조속히 추진해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유령 공립구에 선정된 언곡고등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 총 1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우리의 시의 여건에 맞는 교육 과정과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특화 수업을 통해 도입해 자녀 교육을 위해 안산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늘려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교육 경비는 지난해보다 31억 원 증액한 2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가 필요로 하는 방향에 맞춰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과 함께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류와 자유로운 활동도 중요합니다. 대부동에 이어 얼피동, 보잔동, 번호 2동, 안산동과 발을 통해 청소년 자유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고 번호동과 신길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새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벤처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소통 공간인 상상 스테이션과 창업 지원시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강소기업 테크리스코와 R&D 센터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경험을 토대로
반도체와 로봇 등 첨단 산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 유치를 위한 신길 일반 산업단지는 올해까지 공사체 발행을 마무리하고 토지 보상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부지 조성에 착수합니다. 반어산단 조성과 함께 탄생한 계획도시 안산이 이제 첨단 도시로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했습니다. 첨단 소재, 융합 부품 관련 기업을 유치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반내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무지개 직업교육 혁신직을 조성해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정주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철도 건설 교통국을 주축으로 인프라를 혁신하고 서해안 교통 허브로 도약해 안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국토부의 철도 지하와 통합 개발 선도 사업 지정으로 단절된 도시 공간의 연계성을 회복하고 미래 산업과 명품 주거, 테마 상업몰, 문화와 업무시설이 복합된 뉴안산 스마트 밸리로 거듭날 것입니다. 올해는 팔곡동 대형 공영 차고지가 준공을 완료하고 오늘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선부동 대형차 공영 차고지 조성, 강골 운동장 복화 사업도 조속히 추진해 주거 환경과 주차 인프라 개선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민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맞춤형 복지 행정을 기반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안산 누구나 돌봄 사업으로 빠른 고령화와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주민 지원 전담부서 설치 20주년과 상호문화도시 지정 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학술 토론과 전시회 등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안산이 걸어온 외국인 정책을 대외에 알리고 국제 상호문화도시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민의 뜻을 나침반 삼아 머물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도시 안산을 향해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도전과 혁신으로 꿈이 현실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3천여 명의 공직자들은 전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안산의 미래와 민생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상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꿈이 현실이 되고 미래를 만드는 안산을 세우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안산의 가치를 높이는 모든 과정에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토록 올 한 해 바라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응답은 약 40분입니다. 11시까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질문은 회견 내용과 관련된 내용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간략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호 기자님. 이민호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도 이제 산업부에 안산 사이언스밸리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신청을 마쳤는데요. 시장님께서 줄곧 말씀하셨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이제 곧 가셔야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좀 진행 상황과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할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지정이고요. 산자부가 이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와 이제 고양시가 함께 신청했고요. 저희는 기존에 이제 산업 구조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격으로 이제 경제자금 구역을 신청을 했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거기는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엔카 기업을 유치하고 국제학교가 들어오는 영역이고 전체 면적은 한 50만 평의 큰 면적은 아닙니다만 지금 사이언스밸리 중심에 이제 경제적인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고 테크노파크가 있고 시가 갖고 있는 땅의 여유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곳에 연구와 관련된 R&D 중심으로 유치를 해서 반어 산단에 노후화된 것들을 이끌어내는 동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작년 연말까지가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절차의 이제 한계점, 또 국가의 또 시선에 또 어려움들이 있어서 올 1월 달에 최종 이제 산자부에 신청을 했고요. 올 목표는 올 7월 달까지 경제적 지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도시 안산에 새로운 경제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담을 수 있는 구조의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안산의 미래 먹거리의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 경제자금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팀의 박승봉 기자입니다. 네네. 안산시청 총기로서 아까 말씀하신 안산 디스카운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 아픕니다. 해답은 교육인데 저는 이제 영재교육센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고려대 의과대학 영재교육센터인데 올해 네, 3월에 개원. 예, 맞습니다. 네네. 지난주 18일 아마 딱 시험을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3대1의 경쟁률이라고 하면 네. 그만큼 부모님들 관심이 많고 이게 미래 의사와 미래 과학자를 키워내겠다는 의지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향후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한 가지. 네네. 두 번째로는 교육 편화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인선 활기 전반기에. 후반기에는 또 어떻게 할 거고 또 그동안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대 안산병원과 함께 노력을 해온 겁니다. 올해 이제 5학년, 6학년 15명씩 학생을 선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원율은 3대1 정도를 지금 했습니다. 시험도 봤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또 생기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이렇게 해서 승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안산시 관내 학생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한편에는 이제 보람도 느끼지만 또 한편에는 좀 씁쓸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청자 현황을 보니까요. 각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고밀도 아파트 지역에 있는 학교는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밀도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신청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삶의 형태가 교육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현실이지만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들이 이러한 어떤 기울기를 좀 바로 세우는 게 또 행정이 가야 될 목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 꿈나무를 만드는 일입니다. 교육에 대한 가치가 안산에 확고히 세워지면 교육 때문에 안산을 떠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전국의 안산이 꽤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준화가 되면서 교육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안산을 떠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에 행정을 집중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한양대학교 중심의 이제 공과 로봇 중심의 또 영재교육센터도 또 꿈꾸고 있고요. 또 서울문화예술대학교가 문화예술의 메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영재교육센터를 만들기 위한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의 영재교육센터라고 하면 안산에 정말 꿈과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꿈을 키울 수 있다라는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지시민연대인의 송장 이사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 시민들은 안산선 철도 지하와 통합 개발 선도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자를 통해서 지하를 한 후에 상층부에 있는 기존 철도를 멸실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비가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도시철도나 이런 그 철도 때문에 도시가 단절되고 도시의 경쟁력을 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안산이 신도시 최초의 도시가 생겼고 그러면서 안산선이 가장 끝자리에 있었던 철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 도심과 도심 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이게 도시의 경쟁력을 단절시키고 소통의 문제가 일으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용역했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마 국가의 시선도 안산이 가장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왜냐면요, 상록수역부터 이제 진행되는 지상철도인데요. 상록수역은 여유부지가 없기 때문에 한대항역부터 시작해서 지하를 넣는 겁니다. 원래 저희가 도시의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초지역까지 한 겁니다. 키로수는 5.17km고요. 가용 면적은 23만 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좌우 여백이 최소 130m의 여백을 갖고 있고 넓게는 한 250m를 갖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땅 소유주가 안산시가 66%, 국가기관이 32%, 전체 백분율의 98%를 지방정부와 국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에 문제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비용 대비 수익 구조가 극대화될 수 있고 그래서 작년 12월 26일 날이 발표를 선도사업 지정의 목표를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의 큰 어려움 때문에 연기가 됐고요. 저희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서 올 상반기 6월 이전에 안산시가 선도사업에 지정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지 안에 시민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공공시설, 편의시설, 또 수익사업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안산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산타임스 김동민 기자입니다. 네네. 저는 교육 평준화가 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안산에 영재교육센터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공신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영재교육센터가요. 교육 일정이라든가 어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서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안산병원이 솔직히 말해서 영재교육센터로 인해서 득을 보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안산시에 기여하는 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센터가 3월에 개원을 하는데 영재교육센터가 영재들을 교육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는지 한 달에 한 번을 하는지 교육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료와 관련된 이제 명사들을 좀 모셔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고대병원이 영재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익이 된다라는 측면의 시선은 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대 안산병원이 안산에 있다는 것은 의료 서비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안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고용과 관련돼서도 고대병원의 근무자가 한 2,500명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대병원이 이제 서울 안암, 구로, 안산병원인데요. 이제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한 번 했습니다. 안산에 서울 안암병원보다 구로병원보다 안산이 더 확장되고 의료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해서 현재 부지에서 문화재단 쪽에 있는 임야를 취득해서 현재 공간의 근 배 정도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행정과 함께 결합을 해서 그렇게 서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요.
그런 과정에 안산의 교육적인 가치를 세우는 것 중에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입니다. 단기적으로 저희가 영재교육센터를 만든 건 아니고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영역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미래 꿈나무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의사화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대에 입학하고 거기서 또 다른 꿈을 꾸어서 그들이 다시 안산고대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선구조를 만드는 것도 목표이고요. 무료입니다. 무료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받지 않고 거기에 관련된 과학 실습 이런 거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 성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비전과 공감과 확장성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내용들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지원자도 굉장히 이제 있고, 그러면서 아마 첫 단추를 끼우면서는 100%에 대한 것은 아니겠지만 채워갈 겁니다. 그래. 이상현 기자님. 파미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선 인구 감소세에 대한 대책으로 제조업 중심의 과거를 뒤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조업 강화야말로 중산층은 탄탄한 경제적 기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 육성이야말로 인구 유입의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2세 경영, 3세 경영까지 도달하는 그런 기업 구조를 가졌는데요. 지금은 부모가 하는 사업을 승계하겠다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이 힘든 일을 자녀에게 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가 성장동으로 담을 수 있는 업종을 변환이 필요하고요. 그게 인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제자격이라든지 안산시가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너지를 만들어서 유도해내는 일을 할 거고요. 안산이 소부장 중심의 어떤 기업 구조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산단 플러스 지방산단을 만들어서 연계하고 안산의 특화단지, 저희가 지방산단을 조성을 하는데요. 그 분야에는 여러 업종이 아니라 하나의 분야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로봇, 2차 전지, 국가도 미래 성장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업종들을 안산시도 만들어서 여기가 특화가 되고 성장이 된다고 하면 국가산업단지의 회사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선순환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신규 산업단지 그 외에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고 김수식 본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님, 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맞습니다. 민선 8기 취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약 한 20년 정도 전임 시장들이 하던 그 업적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로 그 도시 미관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주정차 질서가 많이 잡히고, 그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이게 어떤 시에 가보면은 도시가 아주 지저분하고 그 쾌적하지 못한데, 하여튼 시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많이 도시 미관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시민들이 평가를 하더군요. 네. 경의를 표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4년 전에 안산시가, 대안산시가 70만이 넘어서 구청이 양재 2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지금 14년이 흐른 지금이 한 60여만 원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구 유입 방안, 다른 자치단체보다 특화된 인구 유입 방안이 시장님 그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출생 수단이라든지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등등해서 보관이 어떠신지, 지금 현 실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존경하는 그 김대순 부시장님을 제가 안성 부시장님 오실 때부터 잘 압니다. 네네네. 그런데 22년 1월 5일자로 부임을 하셨어요. 도에 계시다가. 네. 근데 이제 그 시장님을 잘 보조하고, 네, 그다음에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산시 발전에 사실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너무 오래 계신 거 아니야? 해수로 한 4년째 계시는데 본인은 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3년 정도 해수를 한 4년 정도 뒤모신다는 건 이 개청 이래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배경이 뭔지 시장이 꽉 붙잡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6개월 고참입니다. 네, 제가 2년 7개월 됐으니까 이제 3년이 넘으셨죠. 이제 정년은 내년 6월 30일입니다. 제 임기랑 딱 끝납니다. 그런 이제 시선도 좀 갖고 있고요. 건축직이십니다. 건축직. 그래서 안산의 이제 도시 근간과 관련돼서 한번 리셋시키기 위한 시선을 좀 갖고 계시고 또 안전 관련돼서도 꼼꼼하시고 때로는 이제 뭐 너무 이제 꼼꼼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불편함을 갖고 계신 직원도 있고 시민도 계십니다만 제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저희가 이렇게 공감하고 함께 뜻을 모으면 이게 결과까지 만들 때까지 저는 꾸준히 가는 개인적인 또 성향의 스타일이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 또 안산을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봤을 때 저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시장이기 때문에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가려고 하는 건 제가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파트너로서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인구 유입 정말 절대절명의 과제죠, 숙제죠. 저희가 2010년도에 72만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62만 외국인 등록 인구가 10만이 넘어서 전체 인구의 15%가 넘겼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등록 인구를 갖고 있고 가장 많은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기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기회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민청에 대한 것도 도전하고 있고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 분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전. 이런 겁니다. 그런 곳에 살려고 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기준, 삶의 형태의 기준, 삶의 욕구의 기준. 우리 안산은 어떠한 다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안산으로 유입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 삶의 형태가 이 안산 가면 비전이 있고 거기 가면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동체야, 희망적인 메시지의 도시가 돼야 인구가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했을 때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뿐만이 아니라 주거정책, 일자리, 그다음 의료 서비스, 문화예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안산에 내재되어 있어야 단순하게 아파트 가격 때문에 송산이 분양할 때 한 720에 분양했거든요. 10년 전에 저희는 신규 택지 공급을 하지 않고 재건축에 매몰돼서 그러니까 저희는 1360 정도에 분양을 했고 송산 세솔동은 720에 분양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아파트 가격 때문에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오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오려고 할까? 가서 살아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겁니다. 저희가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서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산이 정말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내재적인 것들이 채워져야 단순하게 아파트 가격 때문에 떠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안산이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측면에 행정의 시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한 것도 국가와 함께 경기도와 함께 진행하고 있고 일자리에 관련돼서도 경제자유급 도시를 지정하고 또 많은 어떤 기관들을 안산에 유치하고 장상지구 유보지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일들. 그래서 기업이 와야 결과적으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장을 얻고 삶의 터전도 안산에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지만 저는 교육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연계되는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 되고 나서 무엇을 만들고 이런 것은 거의 안 한 것 같습니다. 전임 시장님이 했던 것들을 잘
잘 마무리하고 안산의 토양을 만들고 기초를 세우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시선에서는 다른 평가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일들, 토양과 기초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까지는 인구가 감소 요인이 있겠지만 2027년도부터는 아마 인구가 줄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빼곡히. 그런 것들이 잘 실천되면 안산은 인구 80만 정도의 도시로 성장하는 그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삶의 형태를 안산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안산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일이고 역대 이제 민선 5기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농구장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자초되고 지금의 역대 시장들 때마다 컨셉만 바뀌었지 초지 역세권에 대한 프로젝트는 계속 발표를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 도시 경쟁력은 떨어지고 인근 화성이나 시흥은 저희가 갖추지 않은 것들을 갖춤으로써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화성이 이제 서측에 이제 국제 테마파크를 이제 개발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기업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새솔동 송산에 인구가 27,000명입니다. 그 중에 안산 시민이 80%가 넘습니다. 안산 시민이었던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안산을 등지고 간 겁니다. 근데 서측에 15만 명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미니 신도시입니다. 거기는 단순하게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많은 콘텐츠를 담는 일을 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두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측 개발이 되는 15만 명을 누가 채우겠습니까? 저 부산에서 채울까요? 대구에서 채울까요? 광주에서 채울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흥하고 안산에 있는 시민이 그것을 채운다고 봅니다. 왜요? 거기는 그린벨트나 공유 수면에 공공택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겁니다. 저희 안산은 현재 분양 가격이 근 2,500만 원 합니다. 그러면 그때 서측이 개발될 때 거기는 얼마에 분양할까요? 두렵습니다. 예. 그런 두려움 때문에 화성이 갖고 있지 않는 안산만의 가치를 세우자고 하는 것이 초지 역세권입니다. 수원 화서에 보면 스타필드 있습니다. 저는 지나가만 봤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들어가보진 않았습니다. 이 전매청 땅, 도시의 교통시설의 혼잡을 갖고 있는 이 땅에도 그러한 대형 판매시에 들어오는데 우리 땅 가장 교통이 잘 되어 있는 초지 역세권 여기에 왜 그게 못 들어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누가 잘못입니까? 이것은 누가 하고 안 하고의 관점이 아닙니다. 안산시의 미래를 담는 일들. 그래서 단순하게 아파트 가격 때문에 화성을 선택하지 않는 일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향성이고요. 거기에 공공기여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성남처럼 그런 형태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공사가 40%를 참여하는 민간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다른 형태의 플랜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민근 시대의 착공 이런 목표는 있으나 이 다음에도 변하지 않는 방향성을 만들어놔야 안산의 미래에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지금 접근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족함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와 더 소통하고 더 열정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가 로봇 관련돼서는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직업교육센터도 저희 유치를 했고, 그래서 그 경자고요 안에는 로봇 관련된 것들을 좀 테마로 로봇 제조 혁신을 좀 담으려고 하는 거고요. 많은 성과도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유치도 좀 진행하고 있어서 한양대학교와 테크노파크와 생산기술연구원 국제기관을 통해서 앵커 기업도 유치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동력을 통해서 반호 산단에 좋은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하고 다른 시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선택을 받았고 저희는 전체 프로세스 경자구역이라는 풀 안에 저희는 기존에 해왔던 게 한 50%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산악의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50%를 덧입히는 일이고 저희가 산자부에 두 번의 또 사전 컨설팅을 받았고요. 그래서 최초의 계획된 방향들을 좀 선회해서 저희는 최저반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신은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경자구역이 안산에 지정되는 순간 예전에 영광을 되살릴 수 있는 동력이 될 겁니다. 여기 노효석 기자입니다. 네. 올해 발표한 10년 인터뷰 자료를 보면 인구 감소가 최대 현안으로 뽑았고 오늘 발표도 인구 감소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대다수의 해결책이 택지 개발이나 주택 공급,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더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안산시만의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반남은 지금 현재 인구 문제를 갑자기 강조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권에서 얘기하는 것이 분당, 광교, 평촌을 얘기하잖아요. 분당 사시는 분이 나 성남 살아 이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어디 사냐 안 해요. 나 분당. 근데 좀 힘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너 어디 사냐? 안산. 네. 이와 같이 명품 주거단지가 안산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자이 살아. 명품 주거단지에 관련된. 왜냐면 저희도 균형적인 경제 구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 크기가 두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두텁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의 한계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비가 50.4%고요.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전체 백분율의 한 35%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있어야 이런 것을 견인해 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데 이 재원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재원은 누가 만듭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업입니다. 근데 기업 오너들이 안산에 안 삽니다. 제 방에 매번 오시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지도자분들이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제가 꼭 물어봅니다. 어디 사시죠? 그러면 한 5% 정도, 100명이면 한 5분만 안산 사세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안산에 20년 살았는데 지금 이제 애가 학교, 결혼 정년기, 또 사모님이 또 다른 욕구 때문에 안산을 떠난다는 겁니다. 불만족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 배려를 너무 해야죠. 의무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명품 주거단지나 이런 주공을 만들어서 삶의 형태의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떠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그분들이 멈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별화된 정책도 좀 저희가 좀 담으려고 하고요. 물론 지금 신길 이지구나 장상지구에서 34,000 세대에 8만 명 정도 인구 유입이 있고 그 다음에 초지 역세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89블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 수요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 요인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고요. 근데 인구가 단순하게 새로운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늘지 않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신규 아파트가 3만 세대가 들어왔는데 인구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채우나 구 아파트가 비워지고 또 연립이 비워지고 또 2세대 다가가 비워지는 겁니다. 공동화 현상이죠. 이것이 흐름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삶의 욕구를 안산에서 채울 수 있는 신안산선이 개통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의도까지 28분입니다. GTX 신호선이 상록역에 개통이 될 때쯤이면 삼성역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갖고 있는 도시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더 확장하는 일들, 초지 역세권에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기업의 비즈니스 또는 산업 구조에 있어서의 활동량을 늘리는 일들 그런 것을 담보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여지는 이제 이런 현상들 눈에 딱 들어오는 건 없지만 저희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승전 계시지만 이제 용적률, 용도 이런 거 매몰되지 말자. 시대가 다 풀어놔도 하질 못합니다. 왜?
수익 구조의 한계점 때문에 시대가 맞는 만큼의 건축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과감히 좀 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당한 행정을 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밑에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테이블에 올려놓고 100% 그렇게 되면 파트너십에 의해서 서로 속도감도 날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시장이 되고 나서 가장 중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행정의 신뢰도 회복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 강자, 사익 약자, 외모,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 때문에 행정이 휘둘리지 않고 동일한 행정, 또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김대중 부시장님도 그런 파트너적인 측면에 있어서 맞다라고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수원의 유용수 기자입니다. 네네. 시장님 지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산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 글로벌한 문화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안산 62만 인구 중에 12만 명이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네네. 안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 가족을 가지고 있고 다문화로서의 특징과 그에 걸맞는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청이라는 것이 외국인을 이렇게 유입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민 정책에 대한 컨트롤을 좀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저출산이라는 그런 현상, 산업 구조의 불확실성 이런 것을 잘 다듬어 보겠다는 형태의 이민청 유치를 목표로 좀 해왔고요.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언곡동 중심으로 이제 다문화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118개국이 존재하고 있고요. 72만 3천 명 중에 한 10만 4천 명이 외국인입니다. 내국인 62만 1천 명, 외국인 한 10만 4천 명의 숫자를 갖고 있고, 아마 이 증가적인 추세는 저희가 1년에 내국인은 한 8천 명에서 한 11,000명이 줄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작년에는 좀 이제 이게 좀 주춤하지만 그 반면에 외국인 등록 인구는 한 6,000명에서 8,000명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이 이제 늘어날 걸 보고 있고, 안산의 장점은 외국인 관련된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가시면 언곡동에 주차를 하고 싶지만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주차장도 타워형으로 만들었고, 향후에 이제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좀 넣어서 좀 다문화와 관련된 상호문화도시 안산이라는 공동체가 좀 더 국제화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일들. 한켠엔 저희가 도시와 관련된 재생, 이 언곡동이라는 곳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토지를 좀 확보를 해서 도시 재생 사업도 해보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회와 함께 좀 협력을 좀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래서 언곡초등학교 학교가요, 대표적인 언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의 작년 기준으로 한 90%가 외국인 학생입니다. 그 전년도에는 97%가 외국인이었고요. 그래서 언어 습득이라는 기회적인 다문화적인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들이 가지 않은 학교로 전략을 해서 지금 안산교육지원청과 국제화에 걸맞는 학교의 어떤 모습을 찾기 위해서 여러 콘텐츠를 넣고 있고요. 가장 저희가 중시하는 것은 언어 교육입니다. 언어가 중도 입장인 자녀들에 대해서 언어가 습득이 안 되니까요, 권리도 주장이 안 되고 또 행정에 대한 것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언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언어가 습득이 돼야 그분들이 함께 공유화되고 함께 삶을 할 수 있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주장도 했고, 교육지원청과 안산시가 특화된 언어 교육들을 좀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충실히 하지 않으면 향후 5년, 10년 뒤에는 기회적인 비용이 증가할 거고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으면 안산시가 불편한 시선의 외국인이 아니라 하나의 선물, 기회 이런 쪽으로 어떤 시선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 시장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경제자구역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안산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편리한 교통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준비된 기반시설 바탕으로 경기 경제자구역을 반드시 지정받아서 신성장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대한민국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안산이 한 단계 도약되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시 어떤 뭐 지역사회 발전, 그 경제가 잘 되고 어떤 안산시의 어떤 동력 이런 부분들이 연계의 어떤 부분들이 안산시 발전이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 특별법에 의한 외환 거래가 가능하고 외국 학교가 유치가 가능하고 외국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안산은 이제 제조 중심의 기업 도시인데 이런 어떤 고도화와 관련된 트렌드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안에 연구, 그다음에 엔카적인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기업의 어떤 가치들을 바로 산단에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삶의 터전 안산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자녀들의 교육과 삶의 터전을 공유한다라고 하면 안산은 굉장히 글로벌하고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지가 어떤 부분이 좋은 건지, 그러니까 안산만의 어떤 장점이 있잖아요.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안산 사이언스뱅크라는 국제기관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생산기술 연구원을 갖고 있고 많은 일반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밀도 있게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접근성도 좋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좋은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좋은 인력들이 와야 되는데 그러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교통시설에 대한 편리성도 있고 주거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꿈꾸는 안산의 명품 주거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연계되면 아마 기업에 대한 유치도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일자리에 대해서도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이 있고 삶의 형태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한양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로봇 직업교육센터도 저희가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와 산업과 함께 연계되는 그런 로봇시티 안산을 만들 거고요. 기존에 잘해왔습니다. 잘해왔던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는 거고요. 반월 산다이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이 하는 일보다 협동, 로봇에 대한 영역들이 커질 겁니다. 그래야 기업은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갖는 일들. 그래서 안산이 다른 도시보다 기업과 학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리하고 이것을 시정 목표의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